스루프 타임즈 2023년 4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고집스럽게 높은 네 가지 이유, 이코노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이유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탈세계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원동력 중 하나는 경제적 냉전이다. 요즘 신냉전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산업 자본주의 쪽에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글로벌 금융 자본 입장에서는 세계화는 저는 개인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후 변화. 세 번째가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 물고 물리고 해가지고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 오른다.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 대책을 조기에 그래서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럼 뭐 한국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뭐 또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동성이 높은 글로벌 시장 이렇게 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많이 해가지고 자금이 많이 풀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네 가지 정도니까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제목은 해 있지만은 불행하게도 경제에는 기적적인 해결책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영국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려 깊은 이주 정책은 인력과 기술 부족을 완화시키고 생산을 증가시키며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에 의해 더 깊은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사회주의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깊은 이 배려가 해결되는 동안 더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그 쉽게 헤쳐나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영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다 지금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주 정책에서 이 저임금 그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기술자들 그 고급 인력도 들어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 유럽 쪽에서는 그 전문적으로 이민청이라는 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개가 돼 있고 우리나라 법무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유럽에 가서 이민청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우리나라가 6월부터 또 이민청을 설치한다 하는 뉴스를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 아니야. 항공업계가 인도네시아 노리는 이유 해가지고 신흥 수출 강국 비즈니스 수요 늘 것 전망했는데 그 관광문이 아니고 비즈니스 수요 쪽에 한 예를 든 거는 현대차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탑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은 또 인도네시아 항공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음, 그 항공업계가 그 인도네시아 노선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6월 이후에 양공 간 항공 협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미 이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을 이 현대자차 공장인데
아직 본격 가동은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브렉핑크는 역사적인 코젤라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그룹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해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그 안 가져왔는데 브렉핑크가 그 걸 그룹에서 최근에는 이게 뭐 다들 뭐 이 사진을 보니까 다 늘씬늘씬하네요. 한국 여자들도 그러네요. 이제 가까이에서 찍은 모양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네 명의 그 블랙핑크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 공연하는 어떤 그 순간을 그 캡처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장 그 소개된 거를 좀 했습니다. 많이 벗었네요. 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블랙핑크가 케이팝에 요즘에 그 뜨는 대세로 해서 외국 US 투데이에서도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다. 또한 그 윤 대통령 방미 중에 피로연 리셉션장에서 공연을 레이디 가가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 거로 지금 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도 그 확실하게 그 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뭔가 그 스케줄이 뭐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등등 있었는데 블랙핑크가 근데 북한 가서도 공연을 했던가요? 어쨌든 그 이 정부 정책이나 뭐 정부 행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블랙핑크 소속사가 저는 뭐 SM인지 YG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JYP? 그건 뭐 소속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참 나중에 좀 알아보긴 봐야 되겠네요. 저무는 세계와 자본 경쟁으로 갈라진 세계, 신냉전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가시화된 자유무역의 균열은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 분열로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뭐 많이 익히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서방, 중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그대로 경제와 무역까지 영향권으로 집어삼키면서 경제 신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두 세계로 갈라졌는데 프렌드 쇼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동맹국끼리의 쇼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게 정치적인 동맹국이라기보다도 음, 그 뭐 예를 들어서 서로 그 이 중국 그 자본이 그 미국의 공장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요즘에 그 리쇼링이라는 의미가 프렌드 쇼링으로 그렇게 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중간 존재가 있는데 그걸 개독으로 표시했지만은 사실은 인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르키예 이런 나라인데 이것을 제가 배운 용어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SIS 미국 뭐 전략 무슨 연구소 이런 데죠. 프렌드 쇼링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면서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거꾸로 본인들이 그 산업화를 하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봐서 중국 경제가 거의 뭐 지난 40년 동안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일본은 그 견제를 당한 이후로 잃어버린 30년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그 구공산권 국가가 자유무역 체제를 요즘 옹호하는 이상한 그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인플레이션 그 이 세계화의 그 이 신냉전, 거기에서는 산업주의가 그 주도했다고 봤는데 이제까지 입장에선 신냉전일진 몰라도 글로벌 금융자본 이 입장에서 세계화는 아직도 진행 중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등으로 디커플링 한다고도 그러죠. 미국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핵심적으로는 그 중국이 금융을 개방했기 때문에 영미 글로벌 이 금융 자본은 아직도 세계화는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그래서 그 엔티티 같은 그런 그 언론 매체에서는 사실상 그림자 정부가 로스차일드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이 그 그림자 정부의 실체 아니겠는가라는 뜻을 언뜻 좀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글로벌 금융 자본만이 아니고 또 뭐 대단한 세력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이 핵심이 아닐까 글로벌 금융 자본이 그 글로벌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까지 다 이제 집어삼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도구를 뭘로 쓰고 있냐 그러면 ESG라는 도구로 쓰고 있죠. 요 그 ESG에 대해서는 뭐 또 나중에 이 저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타임즈 정민호 기자가 러시아나 중국은 아마도 펜타곤 문서를 변경한 배후에 있을 것이다. 미국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서 제목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도 무색해지는 뉴스 제목이었다 해서 그냥 흐리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이 시긴트 그 이 신호 정보에 대해서 그걸 뭐 도감청 이렇게 얘기하기를 다들 껄끄러 운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동맹과 파트너 간에도 뭐 이런 일은 비비제했고 동맹들과 파트너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 해군 전쟁 대학의 국가 안보 교수인 테렌스 로이그가 말했다는 그런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미 관계는 수많은 중요한 공통 관심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폭로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상대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어느 정도 서로 염탐을 하는 게 현실 아니냐. 그것은 동맹이 강하지 않거나 그들의 진정한 동맹이 아린다는 뜻은 아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양측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동맹이란 게 윈윈 관계가 돼야 동맹이 될 수 있겠죠. 한쪽은 그 승이 아니고 패가 되는 그런 동맹이라면은 그건 동맹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지정학의 일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유출은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하지만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훨씬 더 심한 위반과 당혹감을 겪고 있다고 전 CIA 관리인 마크 폴로스는 야후 뉴스에 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 그 뉴스 쪽에서 한국에 관련된 거를 가져온 내용인데요. 한국과 이집트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폭로되었다. 그리고 군 하급자들이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잠재적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골치 아픈 의문을 현재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그런 그 노출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고요. 그 CIA 정보 브리핑에서 발췌한 1급 비밀로 분류되었었고, 이문희 전 외교장관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좌관을 포함한 한국 고위 관리들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한국의 정책과 그것이 바꾸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시긴트라고 특별 방송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여 방식이냐 미국에 판매하는 방식이냐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우크라이나 갈 거는 누가 봐도 뻔한 일인데 이거를 대여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 자체가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미국이 뭐 돈이 없는 약소 국가도 아니고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못 팔겠다 버티는 한국이 미호설에도 도감청을 좀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김성한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해임 교체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그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존 시퍼 전 미국 중앙정보국 러시아 하우스 부국장은 야후뉴스에 할리우드 영화와 스파이 소설에서 따온 일반적인 스파이 개념은 일상적인 현실과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 뭐 미국이 그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감청을 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외교관에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나오는 그 정보들을 이 모으는 작업들은 외교관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독일 예를 들었는데 메르켈 총리는 지난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친구들 사이에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독일 연방정보국이 백악관 주정부 및 재무부 심지어 미군 지부에서 수년간 첩보 활동을 해왔다고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이 첩보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다. 다 같이 하긴 한다. 우방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재밌네요. 정치인들이 윤리 강령을 따르는 척하고 위선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스파이 프로그램은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에게 자극적일지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그 오래된 직업에는 그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스파이 첩보 활동하는 사람들은 윤리 강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현실적인 거고 그러나 위선을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단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항상 진실을 말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감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CIA의 존 사이퍼는 말했다.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판에 만에 뭐 대여를 하겠다는 동 말겠다는 동 뭐 우리나라의 그게 이슈였고 요거는 그 트리키의 앙카라에서 작성된 건데 미국이 이번에 그 도감청한 나라들 한국 있고요, 러시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은 어디냐? 아, 이란도 그런 거를 했다. 음, 이, 미국이 그 북한은 도감청 할 수가 없나요? 현실적으로? 인공위성으로만 좀 쳐다보고 있는 거겠죠? 그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KBS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이 캄차카 반도에 그게 그 화산의 그 불의 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60년 만에 최악의 화산재 이게 뭐 몇 군데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동영상 화면도 봤습니다만은 너무 두껍게 화산재가 그 내려앉았더라고요. 이 백두산이 우리가 그 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터졌대는데 그 백두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발해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민당이 아니고 그 한국 수출 관리 완화와 대북 제재 강화를 1등으로 먼저 해야 된다. 타이시가 정부에 요구했다. 아, 이게 뭐예요? 가나 꼬꼬라고 읽어야 되나요? 입헌민주당이네요. 오따 영지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의원 가다나와와 13구, 가다나와 13구, 그 가다가와 그 13구 지역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이 한국의 수출 관리를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를 당부했다. 이런 뉴스를 또 일본 쪽에서 그렇게 그 뉴스가 또 좀 있네요. 중관영 매체 한국이 황사 책임 떠넘겨 중국은 중간 기착지일 뿐 이런 제목을 보면은 그 떼국이라는 그 중국 애들의 그 소극적인 아주 그 소심한 그 이 말하자면은 완전 얘네들이야말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뭐 자기들 표현으로는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황사가 짙게 지금 내려와 있는 건데 일본까지 이번에 퍼져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 4월 12일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 자신들이 그 한 그 이 중국 내 황사 현황은 그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클리어하게 그려놓고 자기네 거에만 칠해 놨어요. 그런 것은 아주 그 뭐 이 자기네들이 그 세계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공기는 왔다리 갔다리 그거야말로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바람의 영향,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바람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중국에서 발생된 것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몽골 지역도 지들 나라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몽골이 이제 그 진원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 몽골의 그 사막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내몽골까지도 그렇게 확장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만리장성까지가 우리나라라고 얘네들은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관 황구 15라는 데가 관영 언론이니까 뭐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들을 주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겠는가라고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요거는 그 베이징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뭐 한 예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건물이 보이긴 보이네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뭐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음, 뭐 한반도하고 뭐 이렇게 북한에서는 뭐 그런 황사 현장에 대해서는 뭐 아무 얘기가 없죠. 네. 일본 쪽에서도 4월 10일 날 소개하는 거에서는 일본 전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진핑 엉아가 어, LG 디스플레이 공장으로서 갔는데 그 주석이 되고서 첫 번째로 그 찾았다. 이렇게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자 기업이란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뭐 김윤지 기자가 표현하는 말로는 미국 편 들지 말라 속도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시진핑 당서기 시절부터 LG그룹과 오랜 인연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 그 OLED는 아니 LED는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안 돼서 접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LCD 공장은 접었는데 OLED인가요? 그것 쪽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거로 중국하고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뭐 또 한국을 왜 찾았는지. 근데 이게 뭐 두 손을 공손히 이렇게 모은 이런 자세들이
영 제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냥 그 수평으로 내려놓지 무슨 그거 무슨 윗사람 그 사대적인 그런 이런 그 물론 이제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은 뭐 나쁠 거는 없어요. 나쁠 거는 없는데 요 뒤에 있는 사람은 뭐 이게 그게 외국인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거꾸로 뒷짐을 지고 있네요. 네. 어, 왜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진핑이. 그리고 뭐 이 정치 뉴스는 잘 그 언급을 안 하는데 한 세 군데 거에 송영길 그 전대 캠프에 한 9,400만 원 살포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뭐 정치 공작이다. 그다음에 뭐 이 탄압 이런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궁금한 것은 송영길이가 돈이 어디서 나오냐? 난 이런 걸 좀 추적하는 기자들은 왜 없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9,400만 원? 아, 이거 돈도 아니다.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이렇게 얘기를 헐내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인이 뭘 가지고 돈을 벌죠?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취재하는 언론기관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겨레에서 한국의 수출 1위 나라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이동했다라고 뉴스 보도를 했는데 4월 12일에 또그 했던 거를 다시 여기 한번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중 수출은 자꾸 떨어지고 대미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수출 감소다 하는 것은 감소 속에서 그렇게 비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 수출 감소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미국 수출은 뭐 하던 만큼에 더 뭐 늘어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반도체는 좀 떨어졌고 승용차는 좀 크게 상승한 거로 이렇게 돼 있고 무역 적자 4개월도 안 돼서 작년에 54%. 그러면은 올해도 크게 무역 적자가 예상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드디어 가속화됐고 막대한 돈을 들여도 저출산이 그치지 않는다. 뭐 쭉 그 계속 유사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카야스 유이치라고 다이또 문화대학 교수로 되어 있는데 뭐 경제적인 측면이든 어떤 측면이든 우리가 다 생각했던 얘기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외환 이후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또는 그 부모의 대기업 지향이 강하고 좀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들 대기업에 가려고 그러지 중소기업 임금이 낮으니까요. 또 교육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막대한 비용을 하반기까지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한다면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이 남녀 평등이라는 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PC, Political Collectiveness라고 해서 PC주의라고 얘기하고 또 뭐 BT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게이 무슨 여성 평등 뭐 이런 거 다 들어간 것이 그 이 좌파적인 아니 그 좌파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PC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가정 또는 일족에 대한 책임이 돈을 벌게 되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처럼 결혼도 하지 못하는 것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적절한 정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자신도 남 얘기는 아니죠. 거의 비슷한 얘기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과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더 나가서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의 근본 원인은 저는 정치 불안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출산율과 정치 불안이 뭔그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다소 긴 인과관계의 긴 화살이긴 하지만은 에, 그 다이브 다운, 다이브 다운 해가지고 깊이 파고 들면은 정치 불안에서부터 모든 게 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요거에 깊이 파다라는 건데 아까 그 깊이 파는 거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같은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그 깊이 파다는 말에 최근에 미묘한 위화감을 품었다 의문부호를 붙이면서 제목에 이 우치다 다츠루 고베 여자 학원 대학 명예 교수가 기고한 글인데 요게 소 제목만 쭉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자관 이 깊이 파다라는 게 사실 전문가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건 넓게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좁게 깊은 지식이 있는 거, 또 기능 이런 게 이제 요즘 그 깊이 파다른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깊이 파다는 것은 풍부한 다양성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시야가 좁은 그런 게 깊이 파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현대는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어, 또 지역 연구의 관점에서 학부나 교실의 제한을 푸는 시도 이런 또 그 뭐 표현이 있네요. 그리고 일본의 협조성은 체념에 가까운 그러니까 협조한다는 게 체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하는 얘기고 자신과 마주치는 기회를 주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걸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표현도 했고요. 어, 질질이 부족하다는 게 일본말로 그 한국어로 번역이 됐지만 그쪽에서 쓰는 의미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한자의 이 퀄리티 질이라는 데면은 그것도 그 거기에라고 화를 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깊이 판다는 게 질이 좀 질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긴장하고 있어 떨고 있어 쿄로 하고 있다. 일본말의 의태어 같은데 쿄로가 어떤 상태를 하고 있는지 에,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뭐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놀러 와서 지내고 왔는가. 참, 뭐 말을 갖다가 일본말을 그냥 바로 그냥 직역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그 소제목들을 가져온 걸 보면은 깊이 파다는 거를 우리는 그 경영 쪽에서는 드라이브 다운 한다. 어떤 이 전문적인 쪽으로 가고 그러는 것을 드라이브 다운 원인을 찾고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이 드라이브 다운이라는 그 용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조하는 그런 그 수준은 다이브 다운. 이 다이브 다운은 다이빙을 해서 바로 근본 원인까지 팍 들어갈 수 있는 수준. 직관의 수준 뭐 이런 거가 깊이 파다는 말을 그 포지티브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이브 다운 같은 성격으로 해야 되고 위화감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7년 7년이 아니고 7년이네요. 7년인데 진행되는 복구 계승 과제에 가설주택 이제 없어졌다. 구마모도 지진 14일에 7년이 됐는데 구마모도에 지진이 나서 이 이재민들한테 이런 그 가설주택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 다들 정상화돼서 이 가설주택을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도 학거방 하는데 상자 같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밖에 무슨 뭐 보관함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돼 있는 모양인데 이게 그 입주자 전원이 퇴거한 키야마 가설단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마모도현 마시키 마치라는 지역인 모양입니다. 어, 뭐
7년이나 걸리네요. 그 대지진의 그 피해를 해서 여기에 살던 이재민들이 재주민들이 다시 이 정상화 되는데 7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언뜻 이 유튜버가 소개한 영화 같은데 이거를 또 MBC 뉴스에서 넷플릭스의 쇠고기, 이 쇠고기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비프라고 영어 제목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복음주의 경험을 떻게 굳혔을까라고 했는데 키미 얌과 수연이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이게 그 넷플릭스에서 이 방송이 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어떤 그 애환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에, 도로 분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국계 그 미국인인 이 좀비 영화에 나왔던 워킹 데드에 나와서 유명해진 무슨 윤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있는데 뭐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중적인 거. 초국가적 기독교와 성학 조교수이자 교민적 한인교회에 초점을 맞춘 인류학자 노민정 교수는 교회가 신성한 피난처이자 부도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묘사되는 이중선에 주목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시덴탈 대학 역사학과 부교수인 제인홍 또 한국계 미군인 것 같은데 영어를 하는 젊은 2세들이 한국인 이민교회와 교회 문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래서 미국 1세대로 이민 가신 분 중에서는 아직도 영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인교회 가서 생활이 맨날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니까 영어 쓸 일이 별로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2세들은 이제 교육도 이 미국 교육을 받고 뭐 이러니까 영어 쓰는 이제 한국계 2세들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 세대하고 뭐 안 맞고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성스러운 척하고 그다음에 뭐 성가를 부르면서 뭐 그다음에 희열을 느끼고 또 후회하고 울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이중성. 근데 그 국내 교회에서도 개신교라고 그러죠. 카톨릭 쪽에서는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들 그 하느님 믿습니다 하고서 와가지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또 그 교회에서는 주보에다가 누가 감사헌금 얼마 냈다라고 또 다 또 밝혀줘요. 그러면 남들이 다 보게 되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또 존경하게 되고 아주 그냥 자본주의, 그러니까 제가 그 젊어서부터 그 교회를 공공교회 주식회사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세요. 장로가 돈 많아서 장로 되는 거지. 진짜 신앙심이 있어서 장로 되냐? 신앙심 좋은데 장로 못 되는 사람들 많다. 돈 없으면은. 그 20대 때에 제가 제 눈에 비친 교회는 그때에도 그게 벌써 한 40년이 뭐야? 이제 거의 50년이 다 된 이 얘기인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했던지 다 미국 가서 그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미국 이 기독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라이브한 생생한 거를 드라마화 했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 의식의 큰 게 이게 이제 WOK를 워크라고 발음하는 말인데 일한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일한다 할 때 워크하고도 우리나라 이 발음으로는 그냥 워크라고 발음하게 되니까
요거를 일본에서는 의역을 해가지고 의식 큰 개. 이게 뭐 개라는 게 이제 무슨 개통할 때 이제 그 개자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워크를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면서 한번 생각나면은 좀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런 그 워크 자본주의가 임금을 누르고 임금 상승을 누르고 있는 것이고 기업이 SDG와 사회정의에 임하는 진짜 이유. 요게 아까 그 비프라고 그 한국계 미국인이 사는 삶하고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의식한 게에는 의외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름만 바꿨을 따름이지, 신자유주의가 공격을 조금 당하니까, 요걸 이게 캄프라치 하는 거다, 이게요. 네, 화장질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되는데, 웨이크에 눈을 뜬이라는 동사에 파생된 이 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 대상 기업이 기후변화 총기규제 인종평등 등에 참여하는 모습은 워크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최근 출판된 워크 캐피탈리즘의 의식 큰 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치는 이런 글을 이 책을 낸 교수가 있다 이거죠. 그 책을 갖다가 나카노 다케시라는 평론가가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주의는 사이비 진보주의자를 비난하는 말로 쓰이게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또 PC주의도 말을 잘 안 쓰고 그래서 워크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모양이에요. 기부하는 이면에는 조세 회피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예 그냥 핵심을 치르고 사회정의가 가져오는 금권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국부 25%를 1%의 부유층이 독점하다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상정하는 사회정의 실현이 되면은 이 워크의 부유층은 일절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전력으로 반대한다. 이런 게 사실 속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임금을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워크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가 악질적인 위장된 신자유주의한 워크라는 의미로 일본에서 침투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임금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글로벌하다, 다양성이니 다문화 공생이라는 그 워크계의 위장이 시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저자는 카를 로즈 교수라고 되어 있네요. 기업이 사회 문제에 임하는 것 자체가 속내 차원에서 이익에 직결되는 현대 자본주의 구조와 문제점을 그렸다. 그 한국계 미국인 그 비프하고 뭐 같은 내용 같아요. 연결이 되는 내용 같아요. 마침내 아베 정권은 결정적인 정책 전환으로 단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6월부터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일정한 업종에 외국인 단순 노동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그 초밥집에 이 초밥을 만드는 기술자는 외국인을 하나도 안 쓰고 그 스시를 만드는 것도 일본의 뭐 장인 정신이다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안 썼는데 미국 영화에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그 스시집 사장이 멕시코계 그 여자가 이 스시 만드는 장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나중에 인정을 받는 뭐 그런 영화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 때 사실은 이런 정책이 이 보수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그 글로벌하다, 다양성이다, 그다음에 다문화 공생이다, 남녀 평등이다, 뭐 이런 거는 진보주의들이 얘기하는 건데
아베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고 워크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면 아무것도 의외인 일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워크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봐서는 아베 정권은 그 신자유주의 위장의 의식의 큰 개를 워크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진단을 이 해설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워크 자본주의도 중산층 억제, 코끼리 허브로 해석이 된다. 코끼리 허브에 대해서는 몇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던 이거는 저는 그냥 최근에 돌아가는 ESG 자본주의다. 음, 그렇게 그 자유주의 또 그 산업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기분 나쁘니까 ESG 자본주의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비 기업의 퇴출은 어디까지? 이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률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다 없다. 확실하지 않지만 코우주 다카라는 JB 프리우스에서 얘기한 건데 기시다 총리하고 신임 일본 총재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취임 이후 키시 총리와 회담한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대 2%의 물가 목표를 내세운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의 현재의 문제는 죽어야 될 기업을 안 죽이고 전체 10%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의 좀비 기업이 문제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 설립 10년 이상 거기 기준은 3년 이상에 걸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필요한 이자 지불을 커버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은 일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않는다.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한 아래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DG 이게 이제 ESG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ESG가 점점 중시되는 사회에서 필요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고령화, 지구 환경의 제약, 또 새로운 진보, 기술 진보, 지정학적 전개하에서 일본 경제의 최적인 신진대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마찰에 대한 대응책으로 총수요 자극의 균형, 요런 게 필요한 거고 그것이 새 총재 아래 일본은행 금융정책의 방향도 포함돼서 현재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보도였네요. 거시경제 쪽으로 가면은 뭐 저는 버벅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게 참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 거네요. 제일 중요하면서도 일본의 문제는 인구 감소보다 1인당 소득이 늘지 않는 것. 앞서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 이런 뉴스를 또 일본 거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사실 현재 일본의 문제는 인구 감소보다 1인당 소득이 늘지 않는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은 에, 그 국부의 인프레 등 뭐 이런 등등해서 이제 매출이 오르고 뭐 다 이런 게 있는데 GDP라는 게 총 생산량을 이 국민 수로 나눈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구가 줄면은 GDP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은 오히려 좋은데 이러한 이점을 일본은 인구가 줄고 있으면서도 GDP가 못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어, 이 일본이 이런 빛나 가치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되는 것은 생산성을 올리면 모든 곳에 방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른 차원 저출산 대책보다 우선 이런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 큰일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요 파란색이 한국인데 한 2020년도부터 어 요게 이 실질 구매력 평가 GDP예요. 실질 국민 소득이 아니고
구매력 평가 GDP인데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곤양 가고 있는 거고, 요게 그 회색이 어디냐 하면은 어디냐 대만인 것 같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올랐고, 요건 또 파란 게 어디야? 파란 게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고동색 계통이 요 밑에는 미얀마, 요 밑에 이게 헤매고 있는데, 아, 잠깐 요런데 동남아시아는 좀 밑에서 놀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좀 뜨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지금 중국이 어디 있냐? 요게 중국인 모양이네, 요게요, 요게. 중국이 그 올라섰네요. 대만이라기보다는 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웨지라는 데에서 일단은 그 인구가 줄더라도 국민소득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 국가들이 인구들이 작고 그러니까 GDP가 높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그 재앙이라기보다도 노동력이 없어지든 어쨌든지 간에 그 옛날에 그 이 산업화 했을 때 그 돈을 많이 벌어 나가지고 그 유럽 국가들은 연금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가는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그래서 글로벌 그 산업 자본주의는 동아시아 삼국 쪽에 치중해서 요즘에 한 3, 40년 발전해 왔다 그러면은 서구 쪽이나 영미 자본들은 글로벌 금융 자본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까지 뭐 글로벌 금융자본이 다 먹고 나면은 또 러시아까지 다 먹고 나면 그때의 세계화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느낌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 산업 자본주의 세력을 어, 밑에 내려앉혔다. 자기 그 휘하 꼬붕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시속 530km 날며 전투기 10cm 급유기에 썩 하늘의 주유소. 요 우리나라 한반도지만 거기에서 뭐 사실 비행기 뜨면 1시간 정도뿐이 못 한대요. 그래서 공중 규보를 하면은 1시간 이상 증가해 가지고 북한 전역에 막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그 뒤에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울릉도에 가가지고 독도는 뭐 할 때 무슨 전투기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만약에 미국 아니 그 저 일본에 무슨 뭐 배가 뭐 가까이 왔다든가 뭐 할 때 전투기가 출격해가지고 그 위협 사격을 그런 일은 뭐 어쨌든 그래도 그 나간다면은 그게 금방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공중 구별을 시켜주면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만약에 일본 배가 가까이 왔었다 그러면 그 주의를 위협을 주면서 물러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미라클 작전 트리키의 긴급구호에 활약했었다.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요게 이제 그 뒷면에서 본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자 변신 원년 전기차 흥행 읽는다. 이렇게 돼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기차 부품업까지 이제 뛰어들어서 투자자로 변신을 한다. 국내 3대 그 무역회사라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 인터내셔널인데 삼성물산은 분석을 한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석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X도 한번 전에 했었는데 LX는 좀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가 혼다와 전기차 동맹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포르투갈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을 해가지고 삼성, SK, 하나 그 대표들과 잇따라 면담을 했다. 오나들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유가족 대부분 한국이 낸 해법 수용을 했다. 수용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그게 이제 그 승소가 확정된 징역 15명 중 10명의 유족이 정부 해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라는 뉴스가 아, 그 나왔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벌써 3분의 2가 그냥 뭐 어디서 받더라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영국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뭐 계속해서 뭐 니들은 죽을 때까지 사죄하라 이런 자세는 그 국가 간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또 과거를 벗어나야지 미래가 보이는 거지. 우리는 계속 과거를 팔아먹으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퇴행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정치 공작들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워렌 버핏이 TSMC 판매 매각을 한 이유는 거대한 반도체 전쟁 위협 때문에 그걸 팔았고 그 대신 이제 일본의 그 5개 무역 상사에 왕창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조금 더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